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2019년 IGCV에서 공개된 Slow Fast Networks for Video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 동영상에서 휴먼의 액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D 이미지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텍션 문제로까지 확장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뒤에 보이는 실험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밑에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GT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고, 위쪽에 있는 레이블들은 이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들인 거죠. 이런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PR 215번 발표에서 딥마인드의 i3D라고 하는 역시 액션 레코그니션에 관련된 페이퍼를 발표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까지의 구조에 대한 리뷰 내용이 간단히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 레코그니션은 우리가 2D 이미지에서는 가로축, 세로축, 스페셜 도메인의 인포메이션밖에 없었는데, 이제 비디오로 가게 되면 이제 타임 도메인의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타임 도메인을 그 스페셜 도메인 2D의 세 번째 세 번째 엑시스로 생각을 해서 3D 컨볼루션을 하는 어프로치가 크게 한 가지가 있고요. 물론 이 3D 컨볼루션을 그대로 돌리게 되면 이제 컴퓨테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더 간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트릭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 가지 줄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줄기는 이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은 스페셜한 인포메이션과 굉장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템포럴한 인포메이션만을 다루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투스트림 네트워크스 계열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보면은 먼저 위쪽에 그 연두색 네트워크는 2D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치는 이런 패스가 되겠고, 밑에 보이는 보라색 패스는 옵티컬 플로우를 넣어서 각 픽셀들의 움직임 벡터 같은 것들을 정보를 넣어주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결과를 퓨전을 시켜서 이제 최종 이 비디오 내용이 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와 같은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근데 오늘 소개드린 이 페이퍼에서도 이 투스트림 계열의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이 타임 도메인의 인포메이션을 뽑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도메인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템포럴한 이벤트는 별도의 네트워크로 뽑아내는 게 더 좋겠다. 근데 그 출발점이 그 바이오메디컬 스터디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장류, 사람이나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의 시각 시스템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망막신경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망막신경 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고, 각각의 세포가 시그널을 전파하는 패스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패스가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쪽은 대부분 그 어떤 동영상 입력을 받았을 때 그 컬러 정보 그리고 디테일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무엇이다를 주로 이제 발견하는 부분이 되겠고, 윗부분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동체 시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움직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 얻게 되는 시각세포들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체 시각세포 중에서 약 20% 정도만 이 동체 시력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이처럼 이제 어,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자들도 그렇게 이제 슬로우한 패스와 패스트한 패스를 각각 만들어서 붙이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슬로우한 패스에서는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스페셜한 의미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컬러 정보와 디테일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패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패스트 패스에서는 모션 정보를 얻는 대신에 컴퓨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널 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컬러 정보는 이제 컬러 정보와 디테일 정보는 슬로우 패스에서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패스트 패스에서는 이제 흑백 정보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위쪽에 보이는 패스는, 이쪽에 보이는 이 네트워크는 이제 레지넷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지넷인데, 레지넷의 슬로우 패스에서는 띄엄띄엄 입력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력으로 들어가는 인풋 로 클립은 훨씬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데, 이제 슬로우 패스로 들어갈 때는 좀 띄엄띄엄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패스트 패스로 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더 많은 프레임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양쪽에 유사한 레지넷 50를 이제 사용을 했지만 그 실제 디테일은 좀 많이 달라서 그 파라미터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네트워크 간의 연결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레터럴 커넥션이라고 해서 패스트 패스에서 슬로우 패스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컨캐트네이션 하는 식으로, 컨캐트네이션 또는 서메이션을 하는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레터럴 커넥션을 전부 이제 유니디렉션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디렉션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얼핏 실험을 실제로 해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이 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슬로우한 패스로 들어가는 이 띄엄띄엄 샘플링하는 입력들은 각각의 입력 프레임 간의 이 차이를 타우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모델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인풋 클립이 있으면 이 길이 제한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숫자가 있을 건데, 그 슬로우 패스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이 그림에서는 지금 4개 프레임이 t라고 하는 전체 이 길이를 표시해주는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 패스는 훨씬 더 이제 조밀하게 촘촘히 샘플링한 프레임이 들어가게 돼서 알파벳만큼 더 프레임 레이트이 높다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의 실험에서는 알파를 8로 넣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슬로우 패스로 4장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패스트 패스에서는 32장의 입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트 패스는 이 모션 정보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거를 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널 수를 굉장히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채널 간의 이 비율을 베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타는 1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래서 슬로우 패스보다 패스트 패스는 훨씬 더 쉘로우한 채널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비율을 베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를 작게 두게 되면 이 채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 패스가 차지하는 계산량은 약 20% 정도만, 그래서 슬로우 패스에서 80%, 패스트 패스에서 나머지 20% 계산량을 차지하도록 현재 이 알파 베타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 그 바이오메디컬 스터디의 결과도 동체 시력이 20% 정도 그 세포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그 저자들이 ICCV에서 보여줬던 그 데모 비디오 영상인 거예요. 직관적으로 슬로우 패스에서는 굉장히 띄엄띄엄 샘플링한 입력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에이바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한 액션 디텍션 문제에 대한 결과인데요. 액션 디텍션이기 때문에 이건 로컬라이제이션도 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같이 이 레이블과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 이제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슬로우 패스나 패스트 패스는 모두 이제 레지넷 50를 사용을 했는데 레지넷 50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구조가 있죠. 맨 앞에 컨볼루션 있고 풀링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블럭 4개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슬로우 패스 패스트 패스는 요 점이 이제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프레임 레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벳만큼 슬로우 패스는 4프레임일 때 패스트 패스는 32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채널 개수도 베타를 8분의 1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슬로우 패스에서 64 채널을 쓸 때 패스트 패스에서는 8 채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이 채널 수가 줄어든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여기 초록 색깔이 프레임 레이트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터럴 커넥션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레지던트 50면 50개 레이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매번 다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내지는 또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연결을 해도 되지만 중간중간 연결을 하면은 더 이제 성능이 애큐러시가 많이 높아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언제 연결을 하냐면은 지금 어, 이분들이 제안을 한 구조에서는 레지듀얼 블락이 각각 끝나는 지점마다 이제 이 빨간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디렉션으로 연결을 했는데도 바이디렉션인 경우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각각의 패스는 끝에서 이제 레지넷이 끝나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각각 한 다음에 콘캐트네이션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상식대로 하는 거고 이제 그 피처들의 쉐입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슬로우 패스는 이제 시간축으로 T, 스페셜 도메인에서는 S 바이 S가 되고 채널 개수 C가 되는데 패스트 패스는 프레임 레이트이 알파를 곱한 만큼 많아지고 채널 수는 베타를 곱한 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양쪽 쉐입이 맞지를 않으니까 콘캐티네이션을 바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 패스의 정보를 슬로우 패스로 붙이기 위해서는 쉐입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쉐입을 바꿔주는 방법을 이제 이 페이퍼에서 3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건 이제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기보다 되는 방법을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그 중에 뭐가 좋을지 이제 실험으로 알아본 건데 그 3가지는 각각 첫 번째는 이제 리쉐이핑만 해준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알파 T니까 이 알파를 이제 마지막 채널 쪽으로 붙인 거죠. 매트릭스를 이제 텐서를 트랜스포즈를 잘 해가지고 그럼 앞에가 T 곱하기 S 스퀘어가 이 슬로우 패스하고 똑같아지니까 이 채널 쪽으로만 콘캐티네이션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패스트 패스의 정보에서 이 처음에 알파 T만큼 빠르게 샘플링을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해서 T만큼만 남기는 거예요. 알파만큼 지날 때마다 하나씩만 뽑아서 그래서 정보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면 마지막 채널 수가 동일해지니까 콘캐티네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3D 컨볼루션을 간단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변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제 템포럴 도메인, 템포럴 엑시스로만 길이를 줘서 길이를 바꾸는데 이때 아까 했던 것처럼 스트라이드를 알파로 줘요. 그래갖고 알파 시간축으로 알파 프레임만큼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 3D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나온 채널 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슬로우 패스에 붙여가지고 콘캐티네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실험을 해서 뒤에서 이제 어떤 게 좋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실험은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데이터셋은 이제 키네틱스 400, 600과 이제 슈레이즈를 사용했습니다. 키네틱스는 지난번에 그 i3D 페이퍼에서 이제 그 i3D 저자들이 제안을 했었던 동영상 데이터셋인데 유튜브에서 뽑아낸 40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제 키네틱스 400인데요. 고해 키네틱스 4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키네틱스 600 클래스를 가지는 키네틱스 600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키네틱스 700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키네틱스를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해 봤는데, 키네틱스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이 저자들은 이제 뭐 키네틱스로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하면 되지 이미지넷 프리 트레이닝은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이제 트레이닝할 때 세부적인 방법론은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바꿀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저자들이 썼었던 페이퍼 중에 하나인 에큐일 라지 미니 배치 SGD라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넷을 1시간 만에 트레이닝하기 라는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가 있는데, 이 페이퍼의 방법론을 그대로 이제 따랐습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퍼런스 타임의 이제 컴퓨테이션 용량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이제 30번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템포럴 도메인과 스페셜 도메인에서 적절히 조합을 해서 30개의 작은 그 이미지 클립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한 번의 샘플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몇 개의 플롭스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계산이 효율적이다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 키네틱스 400으로 그때까지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이 R2 플러스 1 D라고 하는 연구였어요. R2 플러스 1 D는 공교롭게도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다른 그룹에서 했었던 연구인데요. 그 연구 대비 슬로우패스트의 이 여러 가지 구성들이 모두 이제 성능이 더 높았다. 이 슬로우패스트 실험한 결과들은 여기 보면 4 곱하기 16, 8 곱하기 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숫자들은 입력으로 들어간 비디오 동영상에서 슬로우 패스가 사용한 프레임 개수가 이 앞에 있는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는 슬로우 패스에서 4개의 프레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애는 슬로우 패스에서 16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뒤에 있는 타우는 어, 알파, 아, 그러니까 슬로우 패스에서 그 프레임 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6개마다 뛰어가면서 슬로우 패스 샘플링을 한 거고, 여기는 애들은 8개마다 뛰어가면서 슬로우 패스 샘플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더 조밀하게 샘플링을 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프레임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액큐시가 올라갈 거고, 또 이쪽에서는 레지넷 50가 아니라 레지넷 100을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그 난로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어요. 난로콜 네트워크는 역시 논문의 저자들이 썼었던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 우리 PR 83번째에서 김태호 님이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난로콜 네트워크는 그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이제 아무데나 끼워 넣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블록인데, 이 스페셜 도메인과 템포럴 도메인의 어느 쪽으로라도 이 현재 출발하는 요 지점에 있는 요 픽셀의 정보가 어떤 프레임의 어느 지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산을 하는 일종의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축으로 굉장히 긴 범위, 롱 레인지에서도 템포럴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액션 레코그니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난노콜 블럭을 촉촉 껴놓으면 성능 향상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조합을 사용을 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R2 플러스 1을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R2 플러스 1은 이름에서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일종의 3D 컨볼루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D 컨볼루션을 그냥 하게 되면 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가 지금 R2 플러스 1 D에서 사용한 레지넷이 34거든요. 레지넷 34.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짧은 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페셜한 도메인에서 하는 컨볼루션하고 그 템포럴 도메인에서 하는 그 컨볼루션을 디컴포즈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모바일넷에서 그 채널 축으로 하는 컨볼루션하고 스페셜 축으로 하는 컨볼루션을 이제 쪼갠 것처럼, 얘도 그 두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쪼개서 이제 효율적으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한 구조인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이 나왔을 때보다 이때 이만큼 304 기가플롭스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슬로우 패스트로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구조를 사용을 했을 때 계산량이 아까보다 거의 한 80% 정도 줄인 거죠. 한 10%, 15%, 네, 12%, 네, 12% 정도 되겠네요. 계산량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성능이 더 좋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제 이논문의 저자들이 같은 회사의 다른 팀보다 이만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슬로우 패스만 있을 때가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점들인데, 슬로우 패스만 했을 때보다 패스트 패스를 이제 추가를 하면 얼마만큼 이제 애큐리시가 향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쪽 X축으로는 이제 계산량이고요. Y축으로는 애큐리시인데, 얼핏 보면 패스트 패스를 붙였더니 성능이 이 계산량은 조금만 늘어났는데 애큐리시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Y축을 보게 되면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잘린 그래프예요. 그래서 약간 왜곡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패스트 패스를 붙이게 되면 계산량은 조금만 늘지만 애큐리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입력 프레임이 16개고 얘는 입력 프레임이 8개고 얘는 입력 프레임이 16개거든요. 슬로우 패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 딱 2배인 거예요. 같은 레지넷 101 기준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2배인데 슬로우 패스만으로 컴퓨테이션을 2배 하는 것보다 패스트 패스를 붙여주면 컴퓨테이션 조금만 늘어나는데 성능이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늘어난다를 보여주는 그런 스터디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결과를 이제 키네틱스 600으로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이분들은 아예 프리트레이닝을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이 결과는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이분들 주장은 키네틱스 600은 이제 키네틱스 400의 슈퍼셋인데 키네틱스 400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프리트레이닝을 아예 안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슈레이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했는데, 슈레이즈는 약간 특이한 게 이 액티비티가 굉장히 길어요. 30초 이상 가는 개인 액티비티를 가지고, 아까 앞에 봤던 키네틱스는 동영상 자체가 10초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슈레이즈는 그보다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역시 잘 동작을 한다. 그때까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보다 많이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제 몇 개를 더 해보면, 아까 이제 레터럴 커넥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슬로우 패스만 있을 때, 패스트 패스만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패스트 패스는 계산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패스트 패스만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슬로우 패스 자체는 뭐 계산량이 계산량은 좀 있지만 이 애큐시가 그렇게 아주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크기도 크고 채널 수도 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패스트 패스를 붙여가지고 슬로우 패스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붙이더라도 애큐리시가 굉장히 향상이 되는데, 그때 향상이 가장 많이 되는 거는 그 3D 컨볼루션으로 붙였을 때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알게 됐고요. 근데 이때 패스트 패스를 만들어서 붙일 때 베타 값이 그 채널 뎁스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베타 값을 얼마로 둘지가 궁금한데, 이 실험에서는 주로 8분의 1을 뒀는데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뒀을 때 가장 높은 애큐리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는 맞는데, 실은 베타 값을 어떻게 두더라도 이 슬로우 패스만 있는 경우보다
대단히 이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 값을 아주 작게 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채널이 이제 패스트패스에서 채널이 거의 뭐 1 개나 2 개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계산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accuracy는 향상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우 패스트 구조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스트 패스는 모션 정보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넣어보자. 그래서 전체 입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서 가로 세로 반만 넣어보자. 이제 레졸루션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넣어보고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로만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뒤 프레임에 차이만 한번 넣어보고 델타 값만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아예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해서 넣어보자. 패스트 패스로 이렇게 다 해봤더니 그레이스케일로 했을 때 성능의 이제 액큐리시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반면 이 컴퓨테이션은 가장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근데 이제 이 우연히도 실제 이 바이오메디컬 스터디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장류의 시각 시스템에서도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동체 시력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은 이제 에이바 액션 디텍션이라고 해서 액션 디텍션 문제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건 에이바라고 하는 비디오 데이터셋이 페이퍼가 나오고 CBPR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액티비티 디텍션을 하는 챌린지가 생겼거든요. 디텍션이기 때문에 이제 휴먼 액션에 대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고 바운딩 박스를 찾아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바운딩 박스를 찾으려면 지금 아까 봤었던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니까 그 자체로는 이제 안 되고 이걸 이제 패스터 RCNN을 수정을 해가지고 패스터 RCNN도 전부 이제 요 저자들이 썼던 페이퍼잖아요. 얘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디텍션 문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개선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패스터 RCNN 아키텍처인데 원래 여기 CNN이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 이제 ROF 풀링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오는 요게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만드는 네트워크는 그냥 패스터 RCN을 그대로 썼고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있는 디텍트론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디텍트론에 들어있는 패스터 RCNN 구조 임플리멘테이션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ROI 풀링을 하게 되는 이쪽 네트워크를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로 바꿔서 개선을 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해본 게 아니고 CBPR에서 해마다 2016년부터 이 액티비티 넷이라고 해서 이 에이바 데이터셋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한 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때 3위까지 2등, 3등 팀도 역시 이제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챌린지니까 7가지 이제 변형을 만든 다음에 앙상블을한 결과를 가지고 서브미션을 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테크니컬 리포트가 여기 밑에 보이는 밑에 보이는 네트워크에서 밑에 보이는 이 링크에서 이 PDF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에이바 데이터셋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네모꼴은 그냥 슬로우 패스만 있을 때 성능이고, 거기서 이제 자라난 이 초록색 콩나물같이 생긴 애들은 이제 패스트 패스를 붙였을 때 그 추가적으로 얻게 된 성능인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볼드체로 표시한 5개의 클래스는 가장 이제 절대적인 이 성능 향상 accuracy 향상 수치가 컸었던 애들 5개를 말한 거고, 여기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클래스 5개는 이 상대적인 accuracy 향상 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 그 높은 거 5개를 고른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댄스, 러닝, 파이트, 뭐 박수치기, 뭐 이런 거 박수치기, 뭐 핸드웨이브, 뭐 이런 것처럼 이 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액션일수록 성능 향상이 매우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수영의 경우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페이퍼가 슬로우 패스트 페이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작년 10월 말에 ICCV였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한 달 전에 이 팀에서 오디오 비주얼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오디오 신호도 집어넣어 보자. 동영상에 그 오디오 신호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집어넣으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페이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 오디오 신호를 집어넣는 또 하나 더 빠른 패스트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붙였고요. 그래서 유사한 방법으로 레터럴 커넥션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점은 이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거는 오디오 신호는 1D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샘플링 레이트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CD 수준의 그 음질을 얻으려면 44.1kHz 44,000번 샘플링을 1초에 해야 되고, 뭐 전화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8kHz 샘플링을 하니까 1초에 8,000번의 샘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껏해야 몇십 번 1초에 얻게 되는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때 그 필요하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페이퍼를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오디오 패스웨이에 레즈넷을 그대로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레즈넷과 유사한 형태의 레지듀얼 블럭이 들어있는 간략화된 레즈넷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일반 슬로우 패스트보다 이 오디오 비주얼 슬로우 패스트의 결과가 약간씩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고, 이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패스트 패스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컴퓨테이션을 더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슬로우 패스트 아키텍처도 이제 스페셜 도메인의 인포메이션과 템포럴 도메인의 인포메이션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얻기 위한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실제 바이오메디컬 스터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을 했었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구현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페이스북 리서치의 깃허브에 가시면 이 공식 파이토치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 구현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MXNet 글루온의 깃허브에 가시게 되면 이 글루온 CB로 구현을 한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 MXNet과 글루온 CB의 관계는 그 텐서플로우 1.0 버전과 케라스의 관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MXNet 위에서 돌아가는 하이 레벨 API가 글루온이고, 글루온에서 불러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컴퓨터 비전에 특화된 게 글루온 C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온 CB의 이 모델 주 안에 이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가 구현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 코드도 역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구현체는 이제 똑같은 걸 구현을 했는데 구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 이 페이스북의 공식 코드, 파이터치 코드는 룹을 돌면서 파라미터만 바꿔가면서 이 여러 개의 패스를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패스를 8개를 만들겠다. 뭐 다른 연구를 위해서. 그럼 이제 룹을 8번 도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글로온 CV의 구현체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글로온 CV 쪽이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이 글로온 CV MX넷 이 코드는 실은 이 파이토치와 굉장히 이 신텍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 제 페이퍼 리뷰를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페이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